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납부하지 못한 국민연금을 추납하면 로또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추납 건수가 9배나 늘었고요. 근데 국민연금 늘어봐야 세금 떼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될 수 있고 건보료 올라갈 수 있고 기초연금 깎일 수 있는데, 그리고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고갈될지도 모른다는데 굳이 목돈 들여서 추납할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을 할까요 말까요? 연금이야기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과거에 일시금으로 반환받았던 거 다시 반납하고 가입 자격 회복하는 국민연금 반납제도, 당겨서 미리 내면 보험료 깎아주고 소득공제 혜택 많이 받을 수 있는 선납제도, 국민연금 삼총사 추납, 반납, 선납제도 연금이야기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고갈될까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받습니다. 소득 대체율이 낮아져 연금 액수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국가가 두 손 드는 일은 없습니다. 설령 머지않아 적립금이 소진된다 해도 부과 방식으로 전환해서 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에 2,200만 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체 68%가 직장 가입자고 32%는 지역 임의 가입자입니다. 노령연금 타고 있는 사람은 475만 명인데 64%가 남성입니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더 긴데 전체적으로 여성의 연금 준비가 부족합니다. 국민연금 1인당 평균 수령액이 약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여성 수령자의 80%는 40만 원 이하입니다. 보험료 월 9만 원짜리가 가장 유리하다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정보를 많은 전업주부들이 굳게 믿고 실천하고 있는 것도 여성분들 연금 부족의 한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진짜 9만 원짜리가 답인지는 다음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배우는 기간, 일하는 기간, 은퇴 후 삶 중 어느 기간이 가장 길까요? 보통은 30년 배우고 30년 일하고 30년 은퇴 생활을 한다지만 정년은 늘어나지 않고 수명은 길어지면서 우리 인생에서 은퇴 후 삶이 가장 길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10년 확정형을 선호합니다. 은퇴 후 소득이 끊어지고 아직 국민연금은 나오지 않는데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녀야 하고 퇴직하고 나면 왜 이리 애경사 고지서는 많이 날라오는지, 아무리 내려놓고 줄이고 욕심 없이 산다 해도 생활비가 부족하니 개인연금을 단기간에 받습니다. 종신으로 수령했다가 일찍 죽을까 불안하기도 하고요. 제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찍 죽는 게 재앙이 아니고 연금 없이 오래 사는 게 재앙입니다. 은퇴 후 누구랑 어디서 뭐 하며 40, 50년을 보내실 건가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배우자랑 집에서 즐기면서 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도 현실은 다릅니다. 연금 부족하다면 노후가 재앙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연금이 부족하면 만나는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고 혼자서 TV 시청하고 혼자서 산에 가고 혼자서 산책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은퇴 후 사랑받는 남편은 자상한 남편, 요리 잘하는 남편이 아니고 하루 두 끼는 밖에서 해결하고 집에 잘 안 들어오는 남편이라는 우픈 얘기의 주인공들도 있습니다. 연금의 소중함을 누가 모르겠습니까마는 현실에선 얘들 학원비보다도 연금저축이 순위에서 밀리기도 합니다. 맞벌이 하는데도 IRP 계좌에 추가 불입하지 않고 무슨 보험인지도 모르는 보험은 잔뜩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액연금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악착같이 본전 찾을 때까지 사업비 뜯기며 보험료를 내는 사람도 있고요. 7년을 냈는데 억울해서 해지 환급률 100% 될 때까지 내겠다는 거죠. 저는 평범한 월급쟁이입니다. 각종 연금 정보를 담아 책도 출간했고 널리 공유하고 있습니다. 구독 눌러놓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물론 건보료, 주택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각종 연금에 붙는 세금, 연금 투자에 대한 정보까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고 국민연금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국민연금 삼총사 추납, 반납, 선납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과거에 내지 못했던 거 지금 내는 제도입니다. 직장 다니다 결혼해서 그만둔 후 5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가 최근 다시 직장 가입자가 되었다면
과거 못 냈던 5년치를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거에 국민연금을 한 달치라도 냈다면 그동안 끊어졌던 기간을 이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81학번인데 제 나이 또래 결혼한 여성분들은 거의 전업주부가 되었죠. 1999년 전에 직장을 그만두셨고 그때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었다면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그동안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반환해 줬습니다. 그러나 1999년 이후 직장을 그만두셨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었어도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과거에 국민연금에 발을 담가 놓으셨다면 납입하지 않은 공백 기간을 쭉 연결할 수 있습니다. 추후 납부라고 하고 줄여서 추납이라고 합니다. 추납하면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지금은 소득 대체율이 40%지만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는 70%로 설계했습니다. 퇴직 전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설계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 낸 10만 원하고 지금 낸 10만 원은 가치가 다릅니다. 옛날에 낸 보험료의 가치가 훨씬 큽니다. 이미 가입자 외에 추납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 낸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최대 119개월치만 추납할 수 있고요. 추납 기간에 따라서 최대 24회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근데 자영업자는 미납 기간이 3년이 넘으면 추납이 안 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자동으로 납부 유예자로 분류되지만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추납할 수 있는데 왜 차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영업 하신 분들 보험료 못 낼 형편이시면 일단 납부 유예 신청을 해 두시고 나중에 추납하십시오. 잘못하면 자격 자체가 상실되어 추납도 안 됩니다. 보험료는 납부일 기준 기본 연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직장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그 보험료가 추납할 한 달치 보험료입니다. 전업주부 같은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으므로 최소 9만 원에서 최대 24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가급적 많이 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군 복무기간에 내지 못한 것도 추납이 가능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최저 금액 9만 원짜리라도 연결을 하십시오. 국민연금은 납부 기간이 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20만 원씩 10번 내는 것보다 10만 원씩 20번 내는 게 훨씬 연금이 많습니다. 아직 이미 가입도 안 하셨다면 한 달이라도 빨리 국민연금에 발을 담가놔야 합니다. 여유가 없으셔도 우선 9만 원짜리로 한 달 내놓고 납부 유예 신청해놓고 여유 있을 때 추납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고갈될 걱정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연금이 늘어 추납이 좋긴 한데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추납해서 국민연금 액수가 늘어나면 손해볼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탈락될 수 있고 연금 증액에 따라 건보료가 올라갈 수 있고 기초연금도 삭감될 수 있습니다. 첫째, 피부양자 자격 박탈 문제는 간단합니다. 국민연금 증액으로 인해서 연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추납하면 안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연금이 늘어나도 피부양자 탈락 안 되거나 어차피 처음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된 사람은 상관없겠죠. 둘째, 건보료가 얼마나 오를 것인지 따져봐야 됩니다. 다른 소득과 연금 늘어나는 액수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이 늘어도 건보료 증액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몇천 원 정도 증액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연금이 월 수십만 원 늘어나면 건보료가 더 증액되겠죠. 건보료 소득 점수표를 보시면 건보료가 얼마나 올라갈지 쉽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기초연금 삭감입니다. 노령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좀 깎습니다. 올해 기준 노령연금 46만 원 넘어가면 기초연금을 삭감합니다. 다시 말해 추납해서 연금이 늘어도 월 46만 원이 안 된다면 걱정할 거 없겠죠. 46만 원 넘어가면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기초연금이 최대 15만 원 정도까지 깎일 수가 있거든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국민연금을 약 50만 원 정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약 2만 9천 원 정도 삭감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감액제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기초연금 삭감 폐지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입니다. 제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반납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내야 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데 10년을 못 채우고 납부를 중지하면 옛날에는 그동안 냈던 거 한꺼번에 반환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1999년 전에 IMF로 실직했던 사람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많이들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걸 그동안 예금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자격을 회복하는 제도가 반납제도입니다. 추납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반납금은 1999년 이전 거라 소득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반납하고 추납하면 효과가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서 1995년에 입사를 했고 98년 퇴사 후 4년치를 일시금으로 받았고 지금까지 계속 전업주부로 살아왔다면 일시금으로 받았던 4년치는 반납하고 99년 이후 안 냈던 보험료를 추납하는 것입니다. 선납 제도는 간단합니다. 미리 땡겨서 내는 것인데 왜 땡겨서 낼까요? 연세 드신 분들이 어차피 내야 할 돈 귀찮아서 한꺼번에 내는 애도 있고 소득공제 효과 때문에 당겨서 내는 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7만 원씩 연간 564만 원 정도 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할 때 197만 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연봉에 따라서 소득세율이 달라서 세금 효과는 달라지는데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그게 선납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보험료는 60세까지 내는데 우리 회사 룰상 간부들은 60세 전에 명퇴합니다. 퇴직하고 나면 근로소득이 없어서 소득공제 효과를 볼 수가 없죠. 그러니 60세까지 어차피 내야 할 보험료를 현직 때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당겨서 내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3년치를 당겨서 냈고 연말정산할 때 약 500만 원 넘게 환급받았습니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가서 임금이 삭감되는 사람도 임피제에 들어가기 전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리 당겨서 내시면 소득공제 효과를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당겨서 내면 얼마 안 되지만 예금 이자만큼 보험료도 깎아줍니다. 어차피 낼 거라면 소득이 높을 때 미리 당겨서 내라는 게 핵심입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한꺼번에 2천만 원을 선납해도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 해줍니다. 최대 5년치까지 당겨서 낼 수 있고요. 직장 가입자는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없고 소득이 없는 주부가 내는 보험료는 당연히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겠죠. 내가 내고 남편이 소득공제 받는 것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삼총사 추납, 반납, 선납 제도에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국민연금 당겨서 받는 것과 늦춰서 받는 것 고민하신 분들 많은데 정확한 유불리를 제가 짚어드리고 국민연금에 붙는 각종 세금, 국민연금으로 인한 건보료 부담, 국민연금 감액제도, 한 사람이 먼저 죽었을 때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부부가 공적연금 들을 때 어떤 전략으로 들어야 조금이라도 유리할지에 대해서 시리즈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저기 검색 안 하시고 제 영상만 보셔도 세금 문제까지 답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부탁드립니다.